안녕하세요. 시각장애인을 위한 실시간 영상 인식 기술을 발표하게 된 한기동이라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연구의 필요성이 목적입니다. 대한민국 인구 10만 명당 보행 중 사망자가 3.3명으로 OECD 회원국 평균이 1.0명이 이제 대비 회원국 평균 대비 3.3배로 OECD 회원국 중 2위입니다. 이 밑에 사진을 보시면은 시각장애인이 오직 막대기 하나에 의존해서 횡단보도를 걷고 계단을 걸어다니고 복도를 걸어다니는 상황인데 지금 여러 장애물과 자동차가 부딪힐 수 있다는 위험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이 연구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시각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기존의 연구 사례는 여러 개가 있는데요. 먼저 바닥에 노란색 점자블록이 있었는데 그거는 노란색 점자블록을 시각장애인을 위한 색상 검출 알고리즘 중에서 노란색을 잘 검출하는 알고리즘이라는 YIQ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도로에는 노란색 점자블록만 있는 것이 아니라 노란색 쓰레기나 차도에 보면 노란색 중앙선이 있어서 인식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또한 시각장애인의 지팡이에 적외선 센서를 단다거나 RFID라는 칩을 보도블럭에 장착을 해서 위치를 알아내는 기술도 있었지만 이미 현재 설치된 보도블럭에 하나하나 다시 설치하기 어렵다는 다시 설치한다는 것이 어렵다는 점에서 이 연구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본 연구는 자율주행 자동차를 위한 You Only Live Once, YOLO 알고리즘을 기반으로 연구를 하게 되었는데요. 이것을 시각장애인의 보행 시 필요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YOLO를 사용할 때는 보통 원래 노트북과 웹캠을 들고 다녀야 하지만 소지가 불가능하므로 현실적으로 휴대하고 다니는 스마트폰의 하드웨어적인 부분을 이용해서 보행 시 준수한 정보를 습득하게 했습니다. 먼저 욜로의 동작 과정입니다. 오른쪽에 보시다시피 4가지의 단계로 나눠지는데요. 첫 번째로 카메라를 이용해서 영상을 입력하고 그 영상을 가로, 세로, 칸수가 똑같은 격자로 분할을 합니다. 그 후 물체가 있을 것이라 예상되는 위치에 경계 상자를 여러 개 그리고 각 격자의 칸마다 특정 물체의 확률을 매깁니다. 이후 이 두 개의 결과를 합쳐 정확도가 높은 상자만을 출력해서 몇 개의 물체가 있다는 것을 출력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이번 시각장애인을 위한 물체인식 프로그램의 시스템 구성도입니다. 먼저 시각장애인이 핸드폰을 들고 다녀 카메라로 영상을 입력을 해주면은 욜로와 오픈CV를 이용해서 AI를 판단하고 사람과 개, 자동차, 건널목, 신호등 등 여러 보행 중에 나타날 수 있는 물체들을 음성으로 출력하게 됩니다. 먼저 여기 오른쪽 위에 사진을 보시면 파란색 부분과 주황색 부분으로 나눠져 있는데요. 파란색 부분은 욜로의 작동 방식이고 주황색은 제가 직접 만든 프로그램의 작동 방식입니다. 먼저 욜로의 작동 방식부터 먼저 보게 된다면 첫 번째로 물체 얼굴 인식 모델을 불러오게 되는데 여기서 물체 얼굴 인식 모델이 무엇이냐면은 나중에 2번에서 영상을 입력받아서 물체를 구분하기 위해 대조하기 위한 예시 사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후 두 번째에서 실시간으로 영상을 입력을 하고요. 세 번째에서는 1번의
불러온 모델 파일을 이용해서 이번에 실시간으로 받고 있는 영상을 물체와 물체 간의 경계를 그린 후 4번에서 1번에서 불러온 인식 모델 파일에 각 물체들을 정확도가 얼마가 나오는지, 이게 어떤 물체인지 알아낸 후 5번에서 정확도가 높은 물체들만 따로 걸러서 결과를 추격합니다. 그 후 GUI에서 인식 대상을 분류를 하는데요. 여기서 인식 대상이라는 보행 중 여러 자동차나 건널목이나 신호등이 있었다고 할 때 우리가 꼭 알고 싶다라고 하는 것만 따로 체크를 하는 건데요. 예를 들어 걷는 중에 실내에서 걷는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실내에는 자동차가 있을 필요가 없으니 자동차는 쓸모가 없는 정보이고 사람이나 물체만 쓸모가 있는 정보이니 여기서 인식 대상 분류에서 자동차는 걸러줍니다. 그 후 출력 언어는 영어가 기본으로 출력이 되기 때문에 번역기를 통해서 한글로 출력이 되고 그 후 결과를 텍스트를 음성으로 바꿔주는 라이브러리를 이용해서 오디오 파일을 저장 후 음성을 출력하게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연구 방법으로 나온 연구 결과는 성공적이었습니다. 오른쪽 위의 사진을 보시면 오른쪽 위 4개의 사진은 시각장애인이 처한 상황이고 오른쪽 중간에 4개의 사진은 시각장애인이 들고 있는 핸드폰의 화면입니다. 보시다시피 성공적으로 자동차와 사람과 자전거, 책상이 잘 인식이 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그 아래에는 컴퓨터 버전의 물체인식 프로그램의 설정창입니다. 어떤 카메라를 입력받을지, 어떤 속도로, 어떤 빠르기로 음성을 출력할지, 어떤 언어로 음성을 출력할지, 어떤 물체만 인식을 할지, 그리고 또한 물체를 인식할지, 얼굴을 인식할지, 이것을 선택할 수 있는 창입니다. 이 결과 시각장애인을 위한 스마트폰을 이용한 음성 안내 프로그램을 개발하게 되었고 기존의 YID 또는 RFID 방식은 비용 문제와 기술적인 단점이 많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욜로 기반 시각장애인 전용 스마트폰 앱 개발과 PC 전용 프로그램을 개발을 하며 영어 음성 결과를 한국어로 번역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실제 안대를 쓰고 실내와 도로를 보행해 본 결과 보행에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었고 현재 시스템 물체 인식과 얼굴 인식을 따로따로 인식이 가능하기 때문에 추후 연구 시 동시에 물체 인식과 얼굴 인식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번 연구로 시각장애인의 어려움을 알아보고 현금 인식, 문자 인식, 도로의 표지판 인식 등 추가로 학습하여 보다 완벽한 시각장애인을 구성하는 것을 목표로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질문하는 학생들이 있으면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하는 학생 있으실까요? 네, 마이크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앱을 만들 때 시각장애인 분들께 조언을 구한다든지 하는 과정이 있었을까요? 아니요, 아직 없었습니다. 앱이 과연 시각장애인 분들께 필요한지 관한 의식이 들었는데 필요하다고 생각하시게 된 이유가 어떻게 됐나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막대기와 여러 점자 블록들을 이용한 방법들은 문제점이 있었기 때문에 이를 해결하고자 핸드폰을 가볍게 휴대 가능한 핸드폰을 이용해 휴대폰을 이용하도록 문제를 해결하게 됐습니다. 혹시 추가로 질문하는 학생분 있으실까요?
질문하시는 분 있으실까요? 질문이 있는데요. 물체 인식이 어느 정도 가까이 갔을 때 가능했는지 그것도 시각장애인한테 중요할 것 같네요. 물체 인식은 카메라에 보이기만 하면 바로 인식이 됩니다. 적어도 거리가 어느 정도 가장 최대 멀 때가 카메라에 잡히는 정도는 아마 100m 정도만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단순히 물체 인식하는 게 중요하기도 하지만은 거리 인식이 좀 되게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예를 들면 동시에 지금 사회자하고 지금 학생하고 같이 보이지만 화면에는 지금 동시에 있잖아요. 그렇지만 그 인식하는 정도는 다를 거라고 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고려는 혹시 있었는지, 거리에 따라서 음성이 들려오는 게 좀 달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한 고려는 아직 없었습니다. 제안이 하나 있는데요. 지금 실제 안대를 쓰고 보행까지 해본 게 저는 굉장히 잘하신 것 같은데 저거를 좀 더 정량적으로 객관적으로 저 데이터를 보여주는 방법으로 제안을 하자면, 그러니까 시각장애인이 가장 위험한 케이스를 봤을 때 도로 앞에서 딱 멈춰야 되잖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나요? 예. 그래서 도로 앞에 딱 멈춰야 되는데 이거를 쓰고 도로라고 판단되는 지점에서 딱 멈췄을 때 실제 오차가 얼마나 되는지 그런 거를 몇 번 트라이 해가지고 그래프로 그리면